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스트레스가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인간관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자꾸만 낮아지는 게 있죠.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은퇴를 한 경우에는 예전보다 인간관계도 활동 영역도 좁아지다 보니 우울감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 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 오늘 노년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00세 시대의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조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100세를 보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행복한 노년기에 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삶의 의미,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왜 사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의미, 여러분 어떤 정해진 답이 있던가요? 우리가 살아온 길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각각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삶의 의미를 자기만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삶의 의미에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웃고 있고 이 사람은 좀 우울해 보이죠? 삶의 의미를 잘 찾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한 연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동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평생 동안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노년기를 대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서양의 학자들이 옛날부터 사람을 살아가는데 연령별,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가장 유명한 게 에릭슨의 발달 단계별 과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노년기에 통합감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감 옆에 자아통합 이렇게 쓰여 있죠? 자아통합.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자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확립된다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청소년기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번 생각하면 그게 꼭 아주 흔들림 없이 가던가요? 회사에 취직해서 돈 벌다가 보면 또 애들 키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떨 때 보면 남을 샘내기도 하고 좀 나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스스로의 갈등, 그 안에서의 후회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한번 확립된 자아가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제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흔들렸던 내 자아, 그것을 좀 통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했던 일, 스스로의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그래도 생각해보니 참 잘 살아왔어 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통합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 통합감을 갖는다는 게 결국 오늘의 주제인 삶의 의미를 찾는 것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복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5가지 복이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중에 오래 사는 장수 그리고 잘 죽는 고종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고종명을 한번 보실까요? 고종명이라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고 잘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앞에 얘기한 이런 통합감을 가지고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게 고종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동서양 모두 전통적으로 노년기에는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세 시대 요즘은 어떨까요? 길어진 노년기에 이런 삶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몇십 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내 역할을 찾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년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서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며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로 이어질 여러분의 제2의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노년기에 이런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렇게 나열한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노년기에 신체 변화 다 겪으시죠. 여기저기 몸도 쑤시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눈도 옛날처럼 안 보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시죠. 주변에 보면 별말 안 했는데도 어르신들이 괜히 노여워하시고 서러워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체적인 변화와 연관돼서 오는 심리 변화이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이전에 내가 했던 역할들을 제대로 하실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심지어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시고 더 안타까운 경우 늘어나는 그런 노인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잘 극복하고 노년을 잘 보내시는데 아주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이 노년기에 접어든 분이건 이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건 누구라도 여전히 가치 있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전히 가치 있는 나임을 잊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실천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3가지를 제안드려요. 먼저 자존감 높이기, 일상의 소중함을 찾기,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 3가지는 사실 각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잘 실천하시면 서로 선순환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마 요즘 워낙에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해주세요. 아우 나를 너무 사랑하면 그거 왕자병 공주병 아니야? 사람이 남도 좀 위할 줄 알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아유 좀 아닌 것 같아 이러시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자존심이나 이기심과 헷갈리신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자존심, 이기심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존심, 이기심은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두는 마음이죠. 난 남보다 잘났어. 난 좀 완벽해. 그래서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나만 아주 뛰어나.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점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아주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나도 결점도 많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못됐게 뭐 사람들한테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해, 존중해야 해 이런 마음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하는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그렇게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삶에서 의미도 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지? 또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긍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긍정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밝게 살자, 웃자 이런 개념 물론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조건 밝게 웃는 것이 긍정이냐?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만화 주제가 캔디라는 만화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게 과연 올바른 긍정일까요? 사람이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죠. 참기만 하면 어때요?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참기만 하면 병 된다는 거. 긍정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웃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자존감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존감이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상황이나 그 상황 때문에 발생된 어떤 감정에 휩쓸려 가거나 매몰되지 않고 본래의 자기로 잘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성을 갖는다는 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참고 웃어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그 상황에 휩쓸려서 슬픔에 계속 빠지거나 나쁜 생각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을 아주 잘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사람이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머리, 우리 뇌, 그리고 사람의 이 몸 상태, 심장 박동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주 긍정적인 상태랑 똑같아지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상태로 몸이 먼저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감사하는 힘이 받침된 그 긍정성은 지속력도 아주 길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을 아주 힘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게 감사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을 실천해 주시면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 긍정하라는 거 좋고 감사하라는 거 좋은데 내가 특별히 뒤돌아보면 뭐 성과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돈도 이만큼 벌고 뭘 이렇게 해냈고 했는데 맨날 사는 게 뭐 그게 그거고 한데 뭘 감사하지? 라고도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냥 제 얘기로 이렇게 계속하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어떤 것을 감사하고 긍정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오소리 아줌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줌마가 숲속에 사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사람 사는 마을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소리가. 그래서 막 집에 부랴부랴 가는데 어떤 데를 보고 깜짝 놀래요. 너무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학교 운동장에 꾸며놓은 꽃밭이었어요. 꽃밭에 갖가지 꽃을 이렇게 가지런히 심어놓은 걸 보고 너무 반해서 샘이 나고 탐이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꽃밭을 가꿔야지 이러고 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쉬고 있는 남편을 졸라서 꽃밭 만들게 땅을 좀 파달라고 해요. 신랑이 막 이렇게 땅을 파죠. 파는데 어떻겠어요? 오소리 아줌마가 어디 산다고 그랬죠? 숲속에 살죠. 숲속에는 이미 너무 아름다운 들꽃들이 여기저기 다 피어 있어서 꽃이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팔 데가 없었던 거죠. 그제서 아줌마는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서 살면서 고작 남의 그 조그맣게 가꿔놓은 꽃밭 보고 예쁘다고 했구나. 내가 이 평소에 봤던 이 숲속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오소리가 확실히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시죠, 솔직히. 대부분 이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사람들이 다 어머 내 얘기 같아, 내가 저래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주변에 내 일상에 이렇게 고마워해야 할 것들이 많고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것을 잊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 것, 긍정적인 것을 찾으시는 게 다른 데서 찾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일상과 주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사실 과거와 나의 미래까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만족 못하는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분들이 아주 좋은 거를 이루어 내셨던 분들도 지금 만족 못하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만 집착을 하세요, 보통.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불만이 많거나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게 해서요? 암담하고 불안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소중히 여긴 하루하루가 모여서 또 지난 나의 과거가 되는 거고요. 오늘 소중한 하루가 모여서 또 앞으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찾으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일상에서 소중함을 찾고 감사를 해주시는 데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자존감, 방금 얘기한 일상의 소중함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실 수 있는 활동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활동인데요. 문장 3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한번 따라서 집에서 이거 보시면서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이게 아주 단순한 이런 문장이지만 얘기하고 나면 스스로 좀 기분 좋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이 문장, 똑같은 문장도 좋고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문장들을 한두 개씩 찾아내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 소리내서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속으로라도 자주자주 해주시면 자존감 향상에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긴 시간 저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년기에 여전히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취미 활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남아있는 이 나의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쭉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자존감, 일상의 소중함이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남들이 어떤 일 하는 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자, 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행복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행복학이라고 불리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취미나 여가 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즐거운 삶,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훌륭한 삶. 거기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들을 남들하고 나누는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삶이 모두 행복한 삶이고요. 이런 활동들이 다 모두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제가 이렇게 층층이 그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층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위의 단계로 올라가는 활동을 하실수록 행복감이나 긍정성의 강도가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행복감, 긍정적인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력이 또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이런 활동을 하실 때 보면 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함께하는 활동들이잖아요. 함께 취미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남하고 나누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자존감하고 연관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애기, 애타라는 것에서 애기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애타는 남을 사랑하는 건데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남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나를 잘 알면 저 사람 저런 상황에 나 기분 나쁘던데, 저런 상황에 나 기쁘던데,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복이나 좋은 걸 추구할 때 남을 밟고 올라가는 배타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남도 같이 행복한 거고 결국 또 남이 행복한 거에서 내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는데요. 왜 삶의 의미가 노년기에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삶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존감 높이기,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을 것, 그리고 일상에서 찾고 자존감이 높아진 걸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할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어렵지 않으셨죠?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으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의미 있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응원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이미 있는 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오늘부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일상의 노력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